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함박 스테이크랑 꼬마 돈가스 먹었어요. 요즘 이런 것들 자주 먹으니 뭔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결혼 6년 차입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산지 2, 3년쯤 되네요. 저와 신랑 모두 직장 생활하고 아이는 주로 어머님이 보셨죠. 근데 어머님이 두 얼굴이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어지러진 집 치우고 저녁하고 소파에 앉아 어머님과 TV를 보고 있다가 신랑 올 때쯤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청소기 돌리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네가 청소를 깨끗이 안 하길래. 그러고선 신랑 앞에서는 며느라기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냐? 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하다. 라며 말끝 흐리세요. 이게 매번 그래요. 신랑은 좀 도와드리랍니다. 다늙은 자기 엄마 바닥에 엎드려 청소하니 얼마나 안쓰럽겠나요. 하루 종일 아이 보고 그랬을 거 생각하고 와이프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24시간 중 신랑 올 때만 척척척 하는 건 모르니까요.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한평생 집안일 하시던 분인데. 라면서요.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해요. 그냥 두리뭉실 넘기라고 할 뿐. 나중엔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랑이 집에 있던 주말은 어머님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청소하세요. 평소엔 그러지도 않으시고 주말엔 대청소해야 한다며 사방팔방 다니세요. 그럼 신랑은 느지막이 일어나서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그만해. 며느리가 안 도와주니 내가 해야지. 이런 뉘앙스 풀풀 풍기시고 저는 그저 뻥질 뿐이고 어쨌든 제가 반찬하는 거 음식하는 거에 트집 잡고 정작에 본인은 안 하시고 옆에 식탁에 앉아서 음료 드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드는 전 로봇이고요. 신랑 있을 땐 전혀 안 그러고 이걸 뭐 어찌 설명해야 될지요. 신랑 앞에선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제 앞에선 퉁명스럽습니다. 암튼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아이 봐주시는 거 하나 딱 그거 하나 생각하고 어리석었던 건지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이 터졌는데 언제 한 번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안 나온다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알고 보니 어머님이 어린이집 차 기다려주는 게 귀찮아서 혹은 자느라 안 가셨고 집에 가보니 아이는 집에 있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도 않더군요. 그동안 늘 자기 전에 아이에게 늘 뭐하고 놀았냐 물으면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하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네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어머님은 제 앞에서는 네 자식 아니냐? 다 늙어서 애 봐야겠냐? 나도 사람인데 약속이 있다. 사돈한테 부탁해라. 라면서 신랑 앞에서는 시어머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잠이 부쩍 늘었다. 라면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신랑 앞에서 그리 얘기를 하니 제가 발작 뛸 수밖에요. 그제야 제가 오해했다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신랑 보기식이겠죠. 그 뒤로 돌아버릴 것 같아서 이혼 결심했어요. 냉전 상태가 지속되었고 전 그 뒤로 집안일 전혀 하지 않았고 오로지 제 옷과 아이 옷 빨래, 밥도 아이밥만 하고 어머님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친정에서 봐주셨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청소 좀 해라. 밥 좀 해라. 랍니다. 그냥 말 무시하고 방에 들어와서 안 나왔어요. 신랑 올 때쯤 보니 나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무릎 두들기면서 아픈 척 힘든 척. 신랑은 집에 사람 구해서 쓰잡니다. 싫다고 했어요. 나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신랑이 알던 것처럼 모든 집안일 본인이 하고 계시니 본인 화에 못 이기셨던지 제 앞에선 승질내시고 그럴 거면 이혼하라는 둥 욕도 엄청 하셨죠. 그러고는 신랑 앞에서 또 눈물 보이면서 얘기하시길래 이혼해라 어쩐다 하는 거 녹음해놓은 거 신랑 들려줬어요. 그러고 신랑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랑 친정 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도 죄지는 것 같고 신랑 또한 바쁘단 핑계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쉬쉬하는 것도 시어머니 매일 신랑 앞에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하는 것도 못 봐주겠어서 이혼 결심했어요. 신랑은 미안하다며 연락 오고 있고 집에도 찾아오고 그래요. 이혼 도장 찍어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아달라 하고 소송까지 할 거라고 얘기 중에 있네요. 그리곤 참 웃긴 게 신랑과 시어머니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땐 그럽니다. 방구가 내 편만 들었다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애를 생각해라. 미안하다. 그래도 이혼할 거라고 돌아서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버르장머리 없는 게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방구 같은 게? 랍니다. 다 녹음하고 저장 따로 해놨네요.
댓글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못 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 받아줘도 저렇게 할 겁니다. 전화할 때는 잘못했다는 거 아마 옆에 아들이 있었겠죠. 그래놓고 뒤돌아서 욕문자 보내고 위자료 다 받고 양육비도 다 받아내세요. 시어머니들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본인들 시집살이 하던 시대가 아니란 걸 인지를 못하시는 듯요. 그 시대엔 이혼이 여자한테 치명적이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여서, 그리고 능력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여자들이 불리한 조건이니 참고만 살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시대인데 시어머니들은 아직도 옛날 본인들 시대에 살고 계신 듯하네요. 잘 선택하셨어요. 노망났나? 자기가 이러는 게 지 귀한 아들 아낄 막는 건 생각 못하나 보네요. 문자 내용 통화 내용 제출하시고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세요. 참고 산 게 용하네요. 답답해서 속 뒤집어졌을 듯.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나온 시엄마랑 똑같네. 남편 앞에서는 고상하고 마음 여린 척. 한마디로 내보는 앞에서 남편인 네가 며느리를 잡아라 이거네.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자식까지 낳아줬으면 엎드려 절이나 할 것이지 보기 겨우하네.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네.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시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아들 자식은 집에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고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럼 매일 가구 배치라도 해야 안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애 보고 살림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걸 대신해서 해주는 살림 도우미가 있고 육아 도우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불러 쓰자고요? 그럼 지 아들이 번 돈으로 마누라 어머니 손도 덜어드릴 겸 사람 죄다 불러 쓰시라 하세요. 며느리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못마땅하면 자기가 하면 되지 뭘 아들 앞에서 연기를 하시나. 시엄마 그렇게 살면 아들이 재혼한다 해도 그 며느리도 감당 못하고 또 나갈 거 뻔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도 버림받고 살 걸 아셔야지.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아들 가정사에 자기가 콩나라 판나라 할 건 못 되지. 아들 가정이 잘 살면 자기는 맘 편하게 눈 감는 거고 못 살면 도와주면 그만인 거고. 이혼 정말 잘하신 겁니다. 후회도 안 될 듯 하네요. 자식도 그 집에 보여주지 마세요. 볼 자격도 안 되고 누구 손에 크고 있는지를 인식시켜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혼하자 하고 친정 와 있어요. 남편은 이해 못하겠대요. 이혼도 안 할 거래요. 제가 그리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물어보래요. 같은 여자여도 이건 편 안 들어줄 거래요. 그래서 저 글 써봅니다. 저 28, 남편 32, 반반 결혼했어요. 사실 남편 쪽이 여유로워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공평하게 반반씩 조금 작게 시작해서 같이 불려나가자 했어요. 시작은 문제 없었죠. 월급은 좀 작지만 저도 제 직업이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크게 했고요. 집안일은 도우미 아줌마 불렀어요. 근데 도우미분들이랑 자꾸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물건을 훔쳐가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일 관두고 전업해줬으면 해. 생활비는 내가 다 낼게. 뭐? 다른 집들처럼 꼴랑 100에서 150 주면서 전업시키려는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했어요. 도우미 아줌마분들 250만원씩 드렸거든요. 주 6일 하루 5.5시간. 남편이 저에게 400 주겠대요. 생활비 제하고 남은 돈 제 용돈처럼 써도 되고 비상금으로 모아도 되고 전혀 터치하지 않겠대요. 그래도 저 처음에 싫다 했어요.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집안일 안 돌아가고 아침마다 전쟁 찍다 보니 결국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겠다 했죠. 꼬박꼬박 400만원씩 줬어요. 제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애도 없는데 뭐가 그리 힘든데? 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제가 전업으로 바꾸자마자 남편이 요구한 게 첫 번째, 속옷재에 모든 옷은 다림질할 것. 두 번째, 침대 시트는 매일 세탁할 것. 세 번째, 같은 반찬 절대 금지, 국은 필수, 반찬 4가지 이상. 네 번째, 매일 구석구석 쓸고 닦을 것, 주방 화장실 포함.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저도 밖에서 9시간씩 근무했었으니까 집안일하는데 9시간 소요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있었죠. 400만원이 제 순수한 월급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4가지 이상, 메인 메뉴 1가지씩 해요. 절대 냉동식품 안 먹어요. 모두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 밥 먹는 동안 출근복 다림질하고 남편 출근시키면 8시 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탁기 돌려놓고 바닥 쓸고 닦고 합니다. 집 32평입니다. 세탁기 다 되면 마른 빨래 걷고 새 빨래 널고 침대 시트 다림질하고 정리하고
빨래 다림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면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납니다. 보일러 안 틀어요. 그렇게 끝내놓으면 11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날 장 보러 가요. 장 보고 오면 12시. 12시부터 저녁 메뉴 구성하고 반찬 만들어요. 메인 메뉴 손질과 국거리 손질까지 끝내두고 방 청소합니다. 서재에 책에 먼지 한 톨 없었으면 한다 해서 다 꺼내서 마른 수건으로 털고 닦아요. 융통성 있게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검사합니다. 꼭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죠. 청소라는 게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쌓여서 평소엔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몰랐는데 매일같이 하니 작은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요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4시 됩니다. 이때부터 메인 메뉴 만들고 국 끓여요. 2명 먹는데 사실 그간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유기농만 고집해요. 고기도 제일 좋은 거 써야 하고 제일 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싸구려 반찬은 쳐다도 안 봐요. 메인 메뉴 제외하고도 밑반찬은 다 생선이나 고기가 들어간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하고요. 심지어 근처 사는 신우 반찬까지 해줘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 식비가 200에서 220만원 나오네요. 제가 월급을 290에서 320만원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배달 음식과 외식 비용도 받은 생활비에서 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00만원 선이더라고요. 남편 퇴근해서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나면 9시가 넘는데 그래도 일이 안 끝나요. 다음날 반찬 대강 만들어놔야 하고 또 정리해야 하고 하루에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더라고요. 최저시급은커녕 열정페이 수준이죠. 근데 남편은 뭐만 하면 400만원이나 받는 전업주부가 어딨냐? 랍니다. 자기 친구들은 애가 둘씩 있어도 생활비로 200만원 주는데도 여자가 알뜰히 모아서 용돈하고 커피도 사 마시고 남편 옷도 사주고 애 옷도 사고 비상금도 만들어서 남편한테 건네주고 그런다네요. 월 400만원 받는 전업주부가 어디 흔한 줄 아냐? 랍니다. 참나. 싸우고 화내고 울고 반복하다가 그냥 전업한 지 5개월 차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그만하자, 이혼하자 하고 친정에 와버렸어요. 현재는 구직 중인데 요즘 시국이 이래서 쉽지가 않네요. 당분간 부모님 밑에서 쉬면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이에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글 썼으니 댓글 달리면 링크도 보내줄 생각입니다. 월 400,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금액인가요? 대단해지려면 월 400만원씩 전업주부 용돈으로 주고 생활비는 별도로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얻은 거라곤 허리디스크와 주부습진 뿐이네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알았다면, 남편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료 딱지가 무섭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려 합니다. 댓글입니다. 월 1000만원을 받아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도우미도 그런 집에선 몇 달 안 가고 그만둔다 할 겁니다. 대충 살지 무슨. 월 1000만원씩 받아도 침대 시트 매일매일 안 갈아요. 호텔도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침대 시트를 바꾼다고요? 4천만원 주면 가능. 5개월 버티셨다니 용하네요. 전 한 달도 못할 듯요. 신랑분 400으로 호텔 가서 살라 하세요. 호텔에서 식사하면 되고 시트 매일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니 딱이네. 무슨 자기가 옛날 왕이야? 요즘 옷다림질 매일 해서 입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와이셔츠 막 빨아도 구김 거의 없고 스팀 잘 나와서 본인이 쓱 스팀 쐬면 되고 밥은 무슨 식당이냐? 매일 새 반찬 세국, 병이다. 청소? 그 집은 애 낳으면 안 되겠네. 어찌 감당하나? 부부가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는 여자를 가정부 취급하는 듯 싶어요. 말만 400이지 어떻게든 400만원어치 부려먹으려고 하는 못돼먹은 인간. 이혼하고 친정부모님 밑에서 100만원 받는 알바라도 하는 게 훨씬 행복할 듯요. 생활비 포함 400 주고 왕노릇 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네. 시트 갈기랑 매일 청소, 유기농 식단에 매일 다른 반찬을 요구하는 건 메이드랑 요리사랑 영양사 세 사람의 몫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고 아내를 값싼 저임금 고용인으로 부리는 거죠. 호텔도 연박하면 시트 안 갈아줘요. 400으로 그냥 호텔 가서 살면서 매일 시트 교체 요구하고 세탁 다림질 서비스 이용하고 저녁마다 메이드 불러서 구석구석 검사하고 식사 때마다 골고루 다른 메뉴 사서 처잡수고 남는 돈 용돈 쓰고 비상금도 만들라 하세요. 아내를 완전히 소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쓰는 가스라이팅 방법이네요.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엔 경제권을 뺐죠. 그 후엔 주변 친구 지인들과 관계를 끊고 난 이 남자 아니면 거지다, 갈 곳 없다, 이혼녀는 비참하다 뭐 이런 관점을 계속 세뇌하다가 애를 낳게 하면 애 엄마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너는 엄마로서 부족하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피하게 만들어요. 그때쯤이면 아무리 예쁘던 여자라도 인상이 착착해지고 눈빛이 불안해지고
남편 비위 맞추는 것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가끔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허덕이면서 역시 내 남편은 좋은 사람, 나는 부족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집 쪽에 찍소리 못하는 노예가 되더군요. 남편 비위 망치는 1순위가 시부모, 시가 쪽 가족이 며느리가 부족하다, 걔 왜 그러냐,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등등 헐뜯는 말 하는 거니까요. 아들에게 네가 여자 잘못 골라와서 내가 기분 나빴다는 뉘앙스에 자존심 상한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 잡거든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 의리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황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도록 길부터 다 끊고요. 완전 지옥되는 거죠. 남편분, 200만 원으로 알뜰히 살고 비자금까지 만드는 여자들은요, 남편이 당신같이 그렇지 않죠. 유기농만 먹고 반찬도 4개 이상, 국필수 이렇게 먹고 나면요 200만 원으로 모자라죠. 그리고 매일 다림질, 매일 침대 시트까지 모두 세탁, 전기세 물세가 나와도 더 나와요. 깔끔도 정도가 있죠. 이 정도면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 들이는 게 당신한테는 나아 보이네요. 그동안 갈아치운 가정부도 청소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 같지만 아내분도 노력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남편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시던지 아니면 이혼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느 여자도 못 살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20년 결혼생활 시어머니께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해서 이런 글을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같이 살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아버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얼집 보내고 저도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10년 같이 살다가 안 좋은 계기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가한 지 10년 되었네요. 분가 후 시어머님 다치셔서 병원에 몇 차례 입원하셨을 때도 매번 퇴근해서 반찬 만들어서 시댁에 나르고 또 시댁 가서 국이든 찌개든 끓여놓고 빨래 및 청소 다 해놓고 20년 동안 해마다 꼬박꼬박 시아버님 시어머님 생신상을 직접 다 차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인데요. 지난 21년 1월 1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시어머님 칠순입니다. 20년 12월 김장하면서 어머님께 미리 말했습니다. 시국이 이래서 식구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어머님 칠순잔치를 못하니까 내년에 잠잠해지면 같이 여행 가요. 할 수 없지. 시국이 이런데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셨습니다. 시동생이 직업 군인이어서 부대 밖으로 못 나와서 김장 때도 동서만 혼자 와서 김장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시국이니 그래도 어머님도 이해하시는구나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일 때가 어머님 칠순입니다. 칠순을 그냥 넘기기는 좀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저희 식구만 찾아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부부가 가고 오후에는 우리 애들 보내서 저녁 먹으라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4인만 모이는 거니까요. 그래도 칠순인데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31일 떡집에서 찹쌀꽃 떡을 사서 랩으로 하나씩 다 감싸고 딸과 함께 예쁜 떡 케이크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갈비도 지지고 몇 가지 음식들과 미역국 끓여서 시댁에 1일 오전 9시 16분에 도착했는데 9시 넘어서 오냐? 음식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도 너무하네. 너무 늦게 왔어. 칠순인데 새벽부터 와서 7시 아침상 안 차리는 게 며느리냐? 라면서 화가 나셨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명절이든 생신 때 모여서 아침 7시에 밥을 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출근하실 때도 아버님만 새벽 6시 30분에서 7시에 식사를 하셨지 아버님 새벽에 식사하실 때도 어머님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시 넘어서 왔다고 음식 들고 집으로 다시 가라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꾹꾹 참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침 이미 드셨으면 저희랑 점심 같이 드세요. 저녁에는 애들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하는 말. 음식 꺼내놓으면 다 버릴 거야. 가져와라. 그 소리를 들은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서운하다 했더니 황당하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소리에 서운하다고 하냐?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냐? 라면서 정말 별별 소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같이 식사도 못하고 저희 부부는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당분간은 어머님 뵙기 싫다고 연락도 안 하고 싶다는데 아버님은 오늘 전화하셔서 저보고 먼저 전화해보라 하십니다. 어머님 식사도 못하고 계신다고. 근데 저 정말 이번에는 전화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며느리니까 제가 전화를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칠순이신 어머님 생신상을 늦게 차려드린 게 잘못인가요? 며느님들, 시어머님들, 글 읽고 조언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아이고, 시엄니 비위 맞추느라 화 한 번 못 내고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시엄니가 님을 우습게 여기고 저러는 거죠.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앞으로 더합니다. 자기 자리는 본인이 찾아요. 10년 동안 시부모 모시면서 음식을 아침 저녁 차리는 것도 다른 며느리들이 보면 기가 막혀 할 일인데 왜 그러고 사시나요? 20년 동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왔으니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하녀나 종처럼 보였겠죠. 20년 동안 그리 살았으면 넘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시부모에게 벗어나서 본인 가족들이랑만 행복하게 사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굽히고 들어가면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고 사이는 더 이상해집니다. 나도요. 저도 23년 그렇게 살았네요. 그러다 12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시누이가 전화와서 대신 사과한다고 하던데 별 감정이 없어요. 싫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느낌 혹시 아세요? 1월 1일에도 어제처럼 눈 많이 오던 날,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 예전처럼 전화드려서 살살 다니시라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라 안부 물었을 텐데 이젠 그런 애정이 없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뭔가 느끼시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 그동안 하던 걸 끊으면 됩니다. 명절, 생신, 방문, 전화, 김장, 용돈 등등 모든 것을요. 20년이나 부려먹고도 받은 게 없다 하니 정말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시모가 마음 고쳐먹고 미안하다 해봐야 다시 반복되니 시부모의 사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지금이야 길길이 화를 낸다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님에게 너만 참으면 돼 라는 소리를 할 텐데 이제 효도는 남편 혼자 하라고 하세요. 시부모에게 들어가는 용돈 등의 비용도 남편 용돈으로 해결하라고요. 시부모와 남편이 님을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이제 큰소리치고 손 놓을 때도 되었어요. 사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친정부모님이 남의 종노릇하라고 저딴 대우 받고 살라고 애지중지 키우신 게 아닐 텐데요. 본인 딸도 그런 시집살이, 아니 종살이해도 괜찮을 건가요? 본인이 갈수록 화병만 날 겁니다. 저도 님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더 기고만장해지는 시어머니의 폐악질과 차별에 그냥 정신이 아득하게 끊긴 것처럼 담담해지더군요. 그 후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가 그동안 시집와서 한 게 무엇냐는데 정말 가슴이 확 막히듯 하더니 너무도 기가 막혀서 담담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신부터 제사, 집안 행사 등등 하다못해 시누이네 매주 오면 2끼 이상 먹고 가던 것까지 다 제가 차리고 준비했었건만 그딴 소리 들으니 그냥 담담히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일어나 나왔어요. 한 3년은 생신, 제사, 행사 그쯤 되면 가슴이 콩콩 뛰고 불안하고 남편이 나에게 뭐라 할까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면 좋겠어? 내가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좋겠어? 그 소리에 정말 긴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해지며 내게 다시 그전의 삶을 강요한다면 난 이혼하겠다 결심했어요. 불평과 그러는 법이 아니다 등등 너무도 뒷말 많이 들렸지만 전 그냥 못 듣고 안 듣고 모른 척 했습니다. 3년쯤 지나니 이제사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네요. 그동안 제가 다 챙기던 행사와 생신들 모두 밖에서 외식으로 때우고 어느 자식 하나 집에서 차리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껴봐야 합니다. 다신 그런 생활 안 할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들 얼굴 안 본 지 너무 오래되셨다고 하셔서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시국에 괜찮으시겠냐고 하니 마스크 잘 쓰고 하면 괜찮다고 꿋꿋이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긴 했지만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틀 정도 있다 가신다길래 알겠다 하고 식사 준비를 어쨌든 해야 하니 메뉴를 뭘로 정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바닷가 쪽에서 살고 계셔서 해산물이나 생선을 엄청 좋아하세요. 반면 저는 반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있으면 먹기는 하지만 굳이 제 돈 주고 사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늘이 너무 징그럽고 생선 대가리 보면 좀 싫더라고요. 신랑은 제가 생선 안 좋아한 것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부모님은 생선 이런 건 꼭 드시는 분들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밑반찬은 사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생선 사와도 비늘 제거하는 것도 못하기도 하고 굽는 것도 너무 징그러워서 요즘 가시 없는 생선 팔잖아요. 그거라도 사서 드려야겠다 해서 사왔어요. 근데 남편이 장본 거를 보더니 왜 이런 생선을 사왔냐? 랍니다. 그래서 나 생선 못 만지고 손질 못하고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래도 생선 좋아하시는데 고기 반찬만 해드릴 수도 없잖아. 참고로 시어머님은 돼지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오리고기도 안 드시고 소고기만 드십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생선을 사오냐? 우리 부모님은 통째로 있는 생선만 드셔. 너 편하자고 너무 너만 생각한 거 아니냐? 라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이게 왜 나만 생각한 거야? 나만 생각했으면 아예 생선 준비도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오시면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도 오빠도 같이 하고 오빠가 요리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신다길래 나름 생각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사온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가시 없이 파는 생선은 맛도 없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여. 그런 생선 대접해드리기 싫으면 오빠가 직접 생선 통째로 사와서 다 손질하고 구워드려. 나도 손질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누구는 손질 해봤냐? 그냥 고무장갑 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오빠가 그렇게 직접 해. 이런 건 나보다 여자의 손맛이 있어야 돼. 라면서 자꾸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시중에 파는 가시 없는 생선 사온 게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인가요? 댓글입니다. 남편한테 네 부모 네가 극진히 모셔라 하고 시부모 와 계시는 이틀간 친정 갑시다. 짜장면이나 시켜주지 뭐하러 장까지 봐왔어 그러게. 저런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요? 싸우면서도 해주니까 비비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해 하고 그냥 계세요. 시부모가 어쩌고 하면 저희 부모님 오시면 제가 한다, 안 오신다 이런 거로 대답하면 되고요. 자기 아들 상 차리는 거 보기 싫으면 안 오겠죠. 여자의 손맛. 고무장갑 끼고 손질하는데 어차피 고무 손맛이니까 네가 알아 해요. 여자의 손맛은 무슨. 자기 부모님 오시는데 와이프가 나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고맙단 말이라도 하던가 도와줄 일 없냐고 물어나 보던가. 뭐야 저게. 오던 말던 냉장고에 사온 거 다 친정으로 보내고 혼자서 챙기라고 내비둬요. 챙겨줘도 저래. 전 저희 부모님 오시면 요리하고 시부모님 오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와서는 반찬이 어쩌고 하고 하시길래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하삼 하고 손도 안 댑니다. 남편도 원래 시부모님 오면 며느리가 대접해야 된다길래 넌 친정부모님 오면 뭐 하는데 했더니 말동무? 이래서 사위나 며느리나 똑같지 뭐. 나도 말동무 해드릴게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해 했더니 알았대요. 결국 시부모님 오신다길래 일 끝나고 아무것도 안 사오고 커피 한 잔 들고 집에 오니까 장은? 이러길래 뭔 소리야 당신 부모님이잖아. 당신이 장보하고 알아서 다 해야지 하니까 치사하다길래 나 원래 그래 하고 씻으러 갔어요. 다음날 와서는 남편이 잡채랑 마트 불고기 사와서 했는데 시어머니가 잡채는 밍밍하고 면이 따로 논다 하고 불고기는 시판용 사왔냐고 저 쳐다보시길래 이 사람이 했는데요 어머님? 했더니 싸하더라고요. 조용히 다 드시더니 집 가서 카톡으로 여자가 요리해야 된다길래 남자도 요리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안 하면 욕먹어요. 주무세요. 하고 답장 안 했어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연기자 출신인가? 사랑해요. 너도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요. 대답 안 할 거야? 두 번째 사연 뭐야? 침대 시트를 매일 갈어? 서장훈도 침대 시트는 매일 안 갈겠다. 세 번째 사연. 썰당 뭐야? 김상중이야 뭐야? 2021년 1월 1일. 네 번째 사연. 그래도 생선 구울 줄 아는 사람 만나고 싶다. 생선 굽는 사람이 널 왜 만나? 왜 안 만나? 안 만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뭐 생선 안 굽는 사람이라도. 안 만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그냥 사람. 안 만나? 강아지라도. 안 만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